아니요, 갈아타는 거 아니죠. 팔지 말고 네. 사라는 거지. 상계동을 보유한 상태에서 보유한 상태 사라는 추가로 그렇죠. 추가로 여기를 더 사라. 그렇죠. 아. 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주입니다. 권견입니다. 자, 대부분 부동산 상담 채널 유튜브도 많고 네네. 그런 거 보게 되면 대답이 거의 좀 약간 일편적인 부분이 있어요. 천편일률적이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통 서울에 집은 놔두고 네네. 지방의 아파트를 팔고 서울로 살아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게 그죠? 정석인 것처럼 이제 얘기가 네. 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네. 장인어른 집을 하나 사드렸어요. 목포에. 착한 사위. 예. 네. 왜 사드렸냐면 네. 목포가 이제 서울이 워낙 많이 뛰었잖아요. 네네. 다른 광주도 뛰고. 네. 근데 이제 목포가 뛸 차례로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근데 그거를 내년에 사서 가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더 오르면은 예. 어려워지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럼 돈을 조금 얼마 안 들어갔어요. 전세끼니까. 돈을 좀 빌려드릴 테니까, 이 합법적인 선에서 빌려드릴 테니까 사세요라고 해서 사셨거든요. 네네. 근데 한 달 정도 됐는데, 어쨌든 물건이 빠지면서 조금씩 오르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생각한다면, 지방에 만약에 덜 오르는 아파트라고 한다면, 네. 너무 기다렸다가 고향에 가실 분들, 네. 샀다가는 나중에 오른 금액으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죠.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사는 거. 이게 정답인 거죠? 나쁘지 않죠. 네. 자, 그럼 우리 오늘 구독자 질문도 그런 건가요? 마침 이제 지방에 가셔야 되는 분, 우리 이제 장인어른하고 비슷한 네, 네네.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내용부터 보게 되면은, 자, 상계동에 서울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 상계동의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데 매도하고 부산을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매도하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보유해야 되는지 또 부산을 간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까지 이제 궁금하시는 분이 내용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상계동에 아파트를 팔고 부산을 간다. 네.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보통 상담 채널에서 본다면. 네네. 근데 약간 이게 복잡한 내용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개인적인 사정들이 다 다르니까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오늘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혼자서 해주시나요? 아니죠. 이제 다른 네 분의 전문가의 의견도 같이 포함이 됐다 보니까 우리 두 사람의 의견도 그다음에 네 분의 의견이니까 총 6명의 의견을 이 영상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진짜 6명의 전문가의 의견이니까 네. 이분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판단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상담 내용 우리 네. 복권대님 했던 상담 내용부터 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죠. 여보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나이도 들고 해서 네. 지방에 애들이 부산 쪽으로 사니까 네. 갈까 싶은데 전세를 놓고 가야 되는지 이걸 매매를 하고 가야 될지 아주 매도하려는 이유가 확실하네요. 일단 부산으로 가시기 위해서 매도를 생각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예, 제 마음은 그런데 확실한데 우리 신랑은 나는 전세를 놓고 가고 싶은데 우리 신랑은 깨끗하게 팔고 가자. 나는 미련이 남았다. 그래요. 자, 예.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게 예.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올 계획은 없는 거죠? 예, 우리 이제 나이가 많아서 다 직장이 다 끝났거든요. 네. 서울에 있는 상계주공 아파트를 계속 보유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느냐와 예. 부산을 갔을 때 예를 들면 남천동에 있는 바닷가 변에 있는 삼익 비치 아파트가 재건축 아파트잖아요. 예, 그렇죠. 그 아파트가 지금 30평대가 한 16억에서 18억 가거든요. 너무 비싸죠. 그렇죠. 부산도 되게 많이 올랐어요. 입지가 좋은 데는. 그렇죠. 서울에 지금 상계주공 아파트를 팔고 이게 부산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핵심 지역에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서울에 있는 구단지를 계속 보유하고 재건축이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단계가 진행될수록 가격은 좀 더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이 상계주공 아파트가 지금 한 2,800세대니까 거의 3,000세대 정도 돼요. 예. 근데 그 뒤에 보면 한 1,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신규 아파트가 입주를 했거든요. 요게 지금 30평대가 한 15억 정도 해요. 근데 포레나요? 네네네. 전체적으로 재건축이 되면은 상계 신도시라고 부를 거예요. 가격은 지금 현재 1,000세대가 15억 정도 하니까 3,000세대 정도 되고 역 바로 앞이고 이제 노원역도 갈 수 있고 노원역 역세권에 있는 역세권 개발도 아레나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완성됐을 시기 한 4, 5년 정도 뒤에는 여기가 그 가격보다는 훨씬 높을 걸로 봐요. 15억보다는. 예. 그럼 그때 매도를 하고 부산으로 가서 내가 원하는 아파트, 제일 좋은 자리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겠죠. 자, 우리 공부대님 잘 봤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서울하고 부산을 비교해 봤을 때 네. 어디가 더 많이 뛰었나요?
서울이 전체적으로 평균치로 보면 많이 뛰었죠. 그러니까 많이 뛰었잖아요. 네네. 또 더군다나 서울은 전 지역 네. 25개구인가요? 네네. 25개구가 안 뛴 지역에 다 뛰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산은 다 뛴 건 아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몇몇 구는 좀 안 뛰고 중심지 위주로 많이 뛰었고. 네네. 그러면은 서울은 정말 많이 뛰었고. 네. 그죠? 부산은 예전에 서울이 일부만 뛰었을 때처럼 네. 중간에 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네. 오히려 서울보다는 부산이 더 뛸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도 들게 들어요. 평균치로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평균치라는 게 지역적인 특징을 다 반영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뛰었다. 네. 그러니까 부산은 덜 뛰었다 평균치로. 네. 근데 이제 부산에서 강남 같은 곳이라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해운대구라든지 몇몇 그렇죠. 구. 네, 근데 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많이 뛰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가고 싶어 하는 게 예를 들면 서울에 아파트를 팔았는데 네. 부산에 가서 부산에서도 조금 외지거나 경쟁력이 없는 입지로 가기에는 자존심이 상해요. 네네. 솔직히. 그래서 서울에 아파트를 팔았다면 네. 부산에 가서는 가장 좋은 아파트, 가장 네. 좋은 입지로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가 저는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 가장 좋은 입지를 가려면 지금 현재 아파트, 지금 현재 가격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팔아서는 부산에 가장 좋은 입지를 못 가니까 지금 현재 재건축이라든지 호재가 있는 지역도 서울의 전체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상계동 지역은 좀 덜 올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노원역은 확실한 호재는 있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뭐 역세권 개발도 있고 재건축이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한 개 단지만 재건축이 완료가 됐거든요. 네네. 근데 아직까지는 시작도 안 한 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더 오를 수 있고 그 오른 가격으로 간다면 부산에서 덜 오른 지역과 많이 오른 지역 중에서는 많이 오른 지역들은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고 네네. 그러니까 이 가격에 오른 가격에 팔고 부산을 가더라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네. 이 노원역이라는 데도 지금 팔기 좀 아깝다는 거잖아요. 많이 아깝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부산도 오를 여지가 있잖아요.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부산에서도 다 뛴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죠? 중심지는 많이 뛰는 반면에 네. 부산에도 한 3분의 1 정도는 별로 안 뛰었거든요. 네네. 뭐 2억대 아파트도 많고. 네네. 그렇다면 좀 대출을 활용해서 네. 한 2억대 정도의 뭐 이분 입장에서 우리 안 물어보셨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네. 무섭고 해운대구로 가야 될 필요 없이 좀 저렴한 동네 좀 한적한 데서 우리 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좀 2억대 정도 사면 네. 그죠? 해운대구는 많이 뛰었으니까 이제 크게 안 뛰고 네. 그렇지 않은 데가 또 따라 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2억이 3억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거를 팔고 가려면 어쨌든 뭐 이게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여기도 2억을 3억 주고 사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아타기에서 사는 것도 근데 부산을 갈 때 아까도 네. 얘기했다시피 좋은 자리로 가는 걸 추천드려야 되잖아요. 전문가 네. 입장에서는 네네. 투자 가치도 높고 미래 가치도 네. 높은 데를 추천드려야지 그냥 살기 좋고 싼 데를 추천드릴 수는 없는 거죠. 아니에요. 왜? 오를 때를 추천해야 그러니까.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네. 살기도 그럴 부산에 수도 간다 있겠군요. 보다는 네. 오를 때를 추천하는 게 어머님은 네. 더 그리고 좀 어머니 좀 여기 한번 살아보세요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부산 네. 지도를 갖고 자, 얘기 좀 해볼까요? 어쨌든 네. 이런 부분들 네. 다른 전문가들은 아니 저는 이제 공군대님 얘기 들었으니까 네네.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4명의 전문가? 네, 4명의 전문가들 아하.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또 약간 얘기를 할 얘기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4명의 전문가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보유가 세 분이고 갈아타기 의견이 한 분입니다. 근거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상수 전문가입니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서울시의 서울비전 2030 계획 중에서 실개천, 소하천 등을 개발하는 이른바 지천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는 입지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 약 4만 가구의 대규모 재건축은 희소성이 높고 창동 일대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등 주변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된다. 긍정적으로 분석해 주셨고요. 다음 분 신성민 전문가도 역시 보유 의견입니다. 재건축 추진과 주변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가 높다. 상급지로 갈아타지 않는 이상 더 보유하면서 보유와 거주 요건을 채우고 매도를 검토해보자. 일단 당분간은 보유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에요. 다음 분입니다. 정창래 전문가입니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노원구 일대 대폭 상승이 예상이 된다. 7호선 역세권의 입지와 재건축 추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으로 분석해 주셨고요. 자, 다음 분이에요. 유일하게 좀 다른 의견 주셨는데 보겠습니다. 심석영 전문가 갈아타기 의견 주셨어요. 예비 안전진단 통과와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창동역 개발 등 주변 업무타운 확충에 대한 호재는 있다. 그렇지만 상계 주공아파트 중에서 높은 용적률로 사업성이 좀 낮은 편이라서 비슷한 금액대 용적률이 낮은 상계 주공 1, 2, 3단지로 갈아타기를
검토해보자라는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물론 긍정적이지만 4명의 전문가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4명의 전문가다 우리 심성용 전문가가 이제 갈아타기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 동네 내에서 갈아타기니까 보유죠. 네, 노원구 자체 개발 호재 네네. 이거는 네 분이 다 똑같이 얘기하시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노원구의 개발 가치 이제 가격 상승 폭이 되게 높게 다들 보시는 것 같고 향후의 미래 가치가 높다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 이상수 전문가님은 지천 르네상스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저는 이 지천 르네상스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진 않거든요. 예전에 뭐 안양천 개발, 뭐 중랑천의 공원 개발 여러 가지 뭐 또 안양 쪽에 또 천 개발도 봐도 그것 때문에 가격이 뛰진 않더라고요.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또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물론 이제 단기간 나왔을 때 이슈는 되겠지만 좀 길게 본다면은 그렇게 생각 기대치보다는 좀 작을 수도 있다. 한강 르네상스하고 비교하는 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호재를 가지고 너무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 네네. 구독자분들은. 네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심성용 전문가님 갈아타기라고 하셨는데 상계주공 1, 2, 3단지로 갈아타기 용적률이 낮다. 네네. 이거 너무 용적률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가지고 그렇죠. 있는 거는. 네네. 그 용적률이 낮은 네. 1, 2, 3단지로 갈아타라고 하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같은 가격이면 갈아타는 게 맞는데 네. 입지가 더 좋잖아요. 네. 그다음에 용적률이 낮고 사업성이 좋다고 이제 네. 대부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차이가 나니까 못 갈아타는 거지. 비싸서? 그렇죠. 당연히 아, 비싸죠. 돈 있으면 예. 한 2, 2, 3억, 3억 차이가 나요. 2, 3억 더 같은 들어가는 거네? 평인데. 네. 아, 그럼 돈이 없어서 그냥 계셔. 그 2, 3억이면 부산에 가서 하면 그러니까 되겠네. 자금 여건이 네, 맞지 네. 않아서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안 가는 건 그러니까. 아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들 보셨을 겁니다. 네네. 그죠? 이 세 분 다 거의 보유. 네. 우리 권근대님도 보유. 저도 보유. 네. 그죠? 총 6명이? 네. 그 6명이 일단은 그 노원구 같은 경우 보유하라고 의견을 드렸고 이제 저 의견 같은 경우는 부산의 아파트 네. 안 뛴 거면 사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분명히 든다라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네. 제가 요 그래프를 한번 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요 그래프가 네. 복잡하네요. 각 주마다 그죠. 각 주마다 뛴 그래프예요.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뛰었다고 나오는 건데 네. 그죠? 지금 2021년 10월 네네. 중순까지 이렇게 네네. 뛰어서 본 건데 요 앞에 보는 게 서울이에요. 네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많이 뛰었어요. 그죠? 네. 이렇게. 그런데 부산을 보게 되면 서울의 부동산은 지금 꾸준하게 다 골고루 뛰었잖아요. 색깔이 진한 게 이제 많이 예, 뛰었다는 예. 거죠. 빨간색이 많이 뛰었다는 네네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구가 다 뛴 거예요. 네네네. 관악구, 뭐 구로구 다 뛰었죠. 네네. 그죠? 근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다 뛰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게 부산입니다. 네네. 부산은 뭐 해운대구, 그죠? 네. 뭐 금정구, 연제구라는 이런 구들, 빨간색이 집중된 구들 많이 뛰었지만 네. 뭐 중구, 서구, 동구, 뭐 영동구, 중구, 서구, 동구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뛰었어요. 그러네요. 그죠? 최근에. 네. 최근뿐만이 아니라 거의 앞단계도 안 뛰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최근에 많이 뛰었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이 뛰었죠, 해운대구가. 네네. 근데 이런 거 생각한다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뛰는 이유가 네. 화폐 가치,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개발 호재가 있어 뛰는 게 아니고 화폐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뛰는 거란 말이에요. 돈이 많이 풀려서. 예, 예. 그러니까 네네.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자산 가치가 뛰는 거는 네. 특정 부위만 뛰는 게 아니고 골고루 뛰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럼 부산 같은 경우도 중심만 뛰는 게 아니고 네. 결국은 중구, 서구, 동구 쪽도 영향을 받아서 뛰지 않을까. 순서가 네, 다른 네, 거지. 네, 네. 그러면 이제 순서는 중구, 서구, 동구 쪽이 뛸 차례면 네. 우리 구독자분이 네. 조금 작은 돈으로 살 수 있으면 제가 아까 전세 끼고 제가 목포에 사드린 것도 한 3천, 4천 정도 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이면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네. 좀 뭐 아드님 찬스 쓰든지 며느님 찬스 써서 네네네. 하나 사두면은 네. 나중에 좀 뭐 1억을 더 주고 사는 들어가는 이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딱 그냥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일단 좋은 생각이고 동의를 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참고로 제가 조금 더 얘기하게 되면은 네. 상계동이라는 데가 일단은 향후에도 6명의 전문가가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른 지역이 있고 적게 오른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를 이제 가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네네. 이제 네, 김권대님은. 네, 네, 네.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도 가격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서울에도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그다음 부산에 덜 오른 지역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면 굳이 부산으로 갈아타서 상승하는 아니요, 갈아타는 거 아니죠. 팔지 말고 네. 사라는 거지. 상계동을 보유한 상태에서 보유한 상태 사라는 추가로 그렇죠. 추가로 여기를 더 사라. 그렇죠. 아, 물론 정부의 정책하고는 안 맞아요. 네네. 그렇지만 네. 개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구독자분을 위한다면
전세를 끼고 하나 사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 말에는 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지금까지 몇 번 얘기했는데 잘못 알아들었네요. 이게 좀 그렇습니다. 좀 남의 얘기 잘 안 드시나? 자,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못하신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네네.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 자, 네. 우리 6분의 전문가 의견, 네. 노원구 아파트는 다 보유 의견인 거고, 우리 봉권대회는 저는 이제 부산의 아파트 좀 저평가된 거라면 지금 사도 된다라는 네네. 의견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매입.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구독자분들 구독하고 알람 설정 같이 해주시면 저희가 힘내서 더욱더 좋은 방송 만들 거고,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십시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